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소사나무 이렇게 파묻혀 있는데요. 네, 분재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 전시회나 또는 다른 곳에서 보셨을 한 소사나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고요. 네,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계속 썼었는데 그 마이크가 오늘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게 되는 거죠. 양해 드리고요.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조금이라도 덜 울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불린이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분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분재 용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용어를 어느 정도 용어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은 또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앞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 세 번은 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앞으로 시청함이 있으면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아래쪽으로 가지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현해 수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화분을 기준으로 화분 바닥 아래까지 떨어지는 현해고요. 여기서 이 사이에 걸치는 반현해입니다. 그렇게만 외워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뚝 떨어지는 현해, 중간에 걸치면 반현해. 그리고 그 얘는 이제 모양목이나 사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일단 현해, 반현해, 현해, 반현해. 그렇게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에는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를 수고라고 그래요. 수고란 말은 화분 맨 밑부분부터 나무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센티미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86cm면은 이 나무의 수고는 86c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수폭이 됩니다. 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분재 용어로는 수폭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한 1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의 수폭은 180c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간격은 재질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앞뒤의 간격 그런 거 물론 우리가 수영을 구성할 때 중요한데 따로 분재에서는 이렇게 치수를 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수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수영은 나중에 몰아서 수영편에서 나중에 또 줄기차게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수영을 우리가 다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수영은 나중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ABC 단계로 넘어가야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개 여기서 불쑥불쑥 이야기해버리면 더 혼란만 가중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한 방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밑에서 웅장하게 치고 올라와서 머리로 솟구치는 줄기와 옆으로 흘러내는 줄기가 묘하게 교차를 하면서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게 이 나무의 가치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적으로 완성됐다고 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 명목이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추가가 돼야 되냐면은 세월이 추가가 돼야 돼요. 나무는 완성도는 얼마든지 기술력으로 높일 수 있지만은 세월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가 어느 정도 완성도에 올랐다가 다시 다운이 됐다가 또 올라갔다 다운이 됐다가 소장자가 바뀌면서 또 변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나이의 세월을 그렇게 고스란히 나무가 하나씩 먹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맛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럴싸한데 안에는 굉장히 젊어 보인다.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느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저도 표현을 완성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나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감상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상의 대상이 될 뿐이지 완성목은 아닙니다. 나무의 완성은 끝이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고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작해 주시고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할 것 역시 입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오래된 나무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월 말이나 6월 초순에 두 마디 남기고 어느 정도 잎술을 덜어주는 작업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지금 이제 7월 중순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작업을 더 한다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해주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 가지에 잎이 5개, 6개씩 달려있으면은 얘네들이 가을까지 갔을 때 이 안에 5개, 6개의 눈이 동반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붙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어떤 애는 강하게 성장하고 어떤 애는 약하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년 봄에 맞으면 똑같이 다 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나무가 힘이 약하다면 얘네들을 다 키워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나무일수록 부담감이 커요. 얘네들을 다 뽑아내자니 식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덜어줘서 애가 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줄인 잎이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6명이 먹을 것을 2명으로 줄여놓으면 봄에 이 2개가 굉장히 강해져서 힘차게 뻗어나오면서 4분기, 8분기로 쉽게 분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듯이 안쪽에 약한 잎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강한 잎들을 억제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잎배기 정도까지 해주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역시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별반 차이는 없지만은 그 감상 단계의 나무이기 때문에 좀 세밀한 부분은 제가 근접 촬영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할게요. 세력이 적당한 가지입니다. 잎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2개를 남긴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도 남길 수 있고요. 이렇게도 남길 수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강한 애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애를 잘라주고 약한 애를 끄집어낸다고 치면은 이 턱잎은 너무 약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턱잎을 사용하기는 너무 약해 보이니까 일단 턱잎은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절간의 거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절간이 거의 붙어 있어요. 앞으로 여기서 분기를 하더라도 크게 전진을 안 한다는 걸 의미하지만은 세 번째부터는 갑자기 한 6mm, 7mm 정도를 널뛰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의 1cm를 널뛰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널뛰기 한 것들은 사용하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잎배기 첫 번째 정화는 한 40% 정도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 눈은 조금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햇빛이 비쳤을 때 아래쪽 잎들이 더 채광이 되기 때문에 약한 순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이거 강한 순이고 약한 순이에요. 한 가지에 2개의 순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정화에서 요만큼 4잎이 나왔고요. 두 번째 잎에서 3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N은 억제라고 N은 튀어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지겠죠. 그래서 약한 애는 안쪽에 약한 잎을 띄어서 튀어나오게 해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몰아넣을 수 있는 데까지 몰아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잎배기까지 해줘서 얘는 조금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튀어나와 줘야 되겠죠. 얘가 튀어나왔을 때는 잎이 내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가면서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작업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약한 가지에서 나온 3개의 순입니다. 4개의 순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튀어나오게끔 작업해 주는 게 유리하고요. 잎배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한 애들을 잎을 베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 턱잎에 해당되는 살기 어려운 잎들은 일단 먼저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결 보기가 쉬워졌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얘네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마디가 멀어져 있는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잎배기는 하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은 이유는 하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나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이 심한 경우에는 2번씩 한 동영상 안에서 갈아입고 오는 그런 현상도 종종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잎 정리를 지금 절반 정도 끝냈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이고요.
우측은 아직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게 잎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단 부위에도 많은 잎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잎 빼기는 가급적 억제하면서 잎 정리만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제가 분재를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마 그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분재 자료들은 제가 A4 용지로 모조리 다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A4 용지로 거의 한 3000장 이상은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말 달고 다를 정도로 많이 읽었어요. 뭐 일본에서 번역본 같은 경우도 있었고 외국 서적 또는 국내에서 분재를 잘하시는 분들이 발췌해 놓은 자료들 그런 것들을 진짜 암기하듯이 달달달 외우면서 내 나무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면 분재가 빨리 늘 줄 알았는데 정말 크나큰 벽이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마치 늪에 빠지는 느낌? 막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분재가 어려워지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시작과 끝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가운데가 보이질 않아요. 비포 애프터는 쉽게 판가름 되는데 그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느 책, 어느 자료에도 그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채워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나무들을 배양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력 그 방식이 좋건 안 좋건을 떠나서 그냥 나무 하나에 많게는 사진을 1만 장까지도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다 보니까 나중에 책자로 엮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책으로 쓰려고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정말 미친듯이 자료를 찍어냈어요. 그러면서 밤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는 내가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을 또 맞이하고 그런 자료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어쨌든 그게 결국 저한테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란 것은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A는 B다가 아니라 맞무드기는 이렇게 합니다. 유명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요하거나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본인들만의 방식이고 노하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방식이 남한테 가면 다른 방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게 객관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책이나 다른 데서는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린 여러분들도 제가 작업하는 걸 볼 때는 만무드기가 저렇게 작업하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방식이고 제가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영상을 넘버링을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제가 16번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이걸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것이고 비교 대조가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더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넘버링을 매겼고요. 모두 다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무드같이 분재를 하면은 피곤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테두리 안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깨달으신 게 있다면 그거는 조금씩 갖고 가셔서 본인의 것으로 좀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를 가져가지 마시는 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가셔서 조금씩 대입하면서 성과를 보신다면 그 영역이 점점 확대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라는 여정을 유튜브에서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한 나무가 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2년, 3년 이상 노출되면서 나무가 변화하는 과정까지 같이 공유를 하는 게 그 과정이라는 거, 만무드기의 일기를 보여드리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루한 내용이거나 때로는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어렵더라도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하나씩 작업을 끝내고 나면은 마치
굉장히